여러분, 국제유가 장난 아닙니다. 뭐 변동폭도 크지만 올랐다 내렸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할 때만 하더라도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마이너스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지금은요 장난 아니에요. 100달러 간다는 100달러. 아니 120달러까지 간다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2008년에 있었던 오일 쇼크나 2011년에 있었던 오일 쇼크 그만큼 가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1970년 80년식은 아니지만 2008년이나 2011년식의 오일 쇼크는 지금 덮친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2월 14일 현재 국제유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94.4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94.46이에요. 100달러가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0달러 자체가. 그만큼 말입니다. 국제유가는 지금 폭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5일 이후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100달러는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 11월 17일만 하더라도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65.57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해 12월까지도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들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죠. 누구 말만 따나 인정사정 없이 올라갑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2월 14일 날은 95.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5.46. 오늘 현재는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93.66까지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유가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두바이유도 91.56이고요. 브렌트유도요 94.81입니다. 2월 14일 날은 브렌트유가 더 많이 올라갔었죠. 거의 98불까지 올라가는, 거의 98불까지 갔었죠. 그만큼 국제유가의 어떤 폭등은 점점 3차 석유 파동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 1980년대 1, 2차 오일 쇼크를 우리가 견뎌낸 다음에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120달러를. 2008년 금융위기 때 말입니다. 130달러대를 찍었다니까요. 그때는요. 130달러대를.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1년이에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던 그 시절에도 말입니다. 이게 100달러대에 진입을 해서 2014년까지 무려 4년 동안 100달러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적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 남유럽의 재정위기, 이때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글로벌 금융위기, 2차 남유럽의 재정위기, 3차 지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폭등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유가 자체가 이렇게 폭등의 조짐을 보이면 말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일단 여러분 수요 측과 공급 측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요 측이잖아요. 수요 측은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2020년에 최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최악까지 내려갔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기 선행 지수의 지표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말에 99였던 게 2020년 4월에 91.5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V자 반등을 해서 2022년 1월에는요 100.5까지 상승했습니다. 100.5까지. 물론 100.5까지 상승했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꼬꾸라지는 모양새죠. 그죠? 다시 꼬꾸라지는 모양새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최악에서 V자 반등을 해서 지금 1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보복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은요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하루 원유 수요량입니다. 2018년에 9,930만 배럴이었거든요. 2020년에 쑥 떨어졌습니다. 9,100만 배럴로 떨어지더니 2022년에는 9,940만 배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커지면 그에 대한 공급이 뒤따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말입니다. 수요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뒤따라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 분명히 봤고요. 공급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오일 업체들이 말입니다. 친환경 신재생 하니까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8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22억 8천만 달러였는데요. 2021년에는 보시면 46억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일 기업들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기름을 유전을 개발하는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오일을 정산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투자가 더뎌져서 투자를 못하는 수도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말입니다. 원유를 채굴한다든가 원유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쪽의 투자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실제로 그런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37억 1천만 달러? 그런데 2년 만에 거의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18년하고 비교해 보면 63%가 늘었죠. 엄청나게 많이 늡니다.
2021년엔 전망이긴 하지만 2배 이상 늘었잖아요. 2배 이상.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오일 업체들, 글로벌 오일 기업들, 석유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느라고 원유 채굴이나 발굴에는 돈을 안 썼다. 그래서 정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요즘 인력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니까 차라리 집에서 쉬면 쉬지 일하러 안 나가겠다. 오미크론에 걸리면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일하러 나가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 때문에 인력난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와야지, 그죠? 사람이 많이 와야지 기계도 돌리고 생산시설도 돌리는데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일업체 입장에서는 2중고, 3중고가 되는 거죠. 그만큼 생산을 더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석유 수출국 쪽에 군사적 긴장 굉장히 크잖아요. 당장 러시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석유를 2번째로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석유를 계속 팔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어떻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반군들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말입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지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석유 수출국들에서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크짐으로 해서 말입니다. 이게 정산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수요는 굉장히 커지는데 그에 따라서 공급은 그에 따라주지 못한다면 결국 말입니다. 국제 원유가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원자재 전문가들은요. 곧 100달러 된다요. 곧 100달러 된다. 아니 100달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JP모건 원자재 담당 책임자 나타샤 커너버는요. 유가 곧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시작되었던 2011년 이때처럼 유가가 이제 100달러 선은 그냥 쉽게 돌파를 해서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오일 가격의 인상은요. 결국 석유 파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석유 파동 오일 쇼크는 또 온다는 이야기예요. 1970년대나 1980년대 같은 아주 극단적인 파동은 안 오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그때와 같은 상황은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국제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제품의 속속들이 가격 압력, 인상 압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유가가 100달러, 120달러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파장 굉장히 커질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 가득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1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석유 파동은 결국 온다. 100달러 시대는 결국 온다예요. 예, 시간의 문제다. 예, 그에 대한 대비책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니까요.